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혜미라고 하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최혜원 사장님이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저희가 이제 빨리 이 강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마인드 360에 관한 강의예요. 마인드 360에 관한 강의를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쵸? 제품 강의 너무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필감이 어떤 제품인지, 나이트타임이 어떤 제품인지, 샤프마인드가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내가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게 남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뭐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강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제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뭔가 와닿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자꾸 주변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뭔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뭔가 막 저는 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수험생 엄마를 만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치매 위험이 있는 사람들만 막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저희가 처음에 TR라인T를 접했을 때 어땠나요? 막 뭐지? 뚱뚱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TR라인T를 전달하려고 보니까 잘 마음처럼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빼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건강해져야 살이 빠지는 거야 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 TR라인T가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리고 파마넥스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파마넥스 배우면 이 초기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환자만 찾으러 다녀. 어디 아픈 맞아요. 암 환자. 주변에 막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막 고쳐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러게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누가 먹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먹는 겁니다. 맞아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마넥스를 전달해야 하는데 초기 때는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막 희귀병을 다 낫게 해줄 것 같고 암을 막 다 치료해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마넥스 전달하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이 마인드 360도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간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마인드 360을 떠나서 마인드 360의 기전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전을 좀 이해하시면 마인드 360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먹어야 될 사람, 저 사람이 이게 꼭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먹어도 돼라고 내가 나 스스로 뭔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360도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뭐 너나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여요. 좋습니다. 네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호르몬 파티라는 제목으로, 아모르 파티 아니고 호르몬 파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채팅창도 열어놓고 우리 채팅이 올라오는 것도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무언가 뭐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이해를 해보시려고 하시면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호르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호르몬. 자, 호르몬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자, 보세요.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몸의 수면, 식욕, 배변, 감정, 대사 등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화학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요, 이런 호르몬은 수천 개 만들어내요. 이 사람의 몸이 만들어질 때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되게 신기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 자, 보세요. 잠 못 자면 사람 죽죠. 똥 못 싸면 사람 죽죠. 그쵸? 못 먹으면 사람 죽죠.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것들을 조절해주는 어떤 물질들을 호르몬이라고 부르고 그걸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호르몬하고 약간 대비되는 개념으로 뭔가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미네랄, 비타민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음식을 통해서 걔네들도 수면에 도움을 주고, 식욕에 도움을 주고, 배변에 도움을 주고, 내 몸을 항산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걔네들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결핍이 되면 내 몸이 점점 뭐 시들시들 아파지지, 막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거나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급한 애들은 내 몸에서 만들고, 그거보다 조금 덜 급한 애들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르몬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 호르몬을 조절하는 능력이 뭔가 내가 잘못 먹었어. 아니면 뭐 잘 못 잤어. 아니면 나이를 먹었어. 이러면서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자꾸자꾸 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돼서 살고 있다 보니까 호르몬 조절이 잘 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식욕에 문제가 생기고 기분에 문제가 생기고 뇌에도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은요.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어떤 뭐 콜레스테롤 이런 호르몬을 나쁜 호르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막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코티솔이 막 분비돼. 그러면 코티솔은 나쁜 호르몬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호르몬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고 혹은 적게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지. 호르몬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에서 꼭 필요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많이 만들면 문제, 조금 만들면 문제인 거지. 호르몬이 좋고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르몬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제 마인드 360과 관련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인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멜라토닌 하면 이거 나 잠자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멜라토닌은 나를 잠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멜라토닌은요, 나를 잠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체 시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우리 에이즐락 하면서 활성산소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이 활성산소라는 걸 제거해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자, 멜라토닌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사람이 이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게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막 호두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키위, 바나나 이런 거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트립토판을 내가 이제 낮에 먹어. 그러면 얘가 트립토판이 여기저기 이렇게 쓰이다가 뇌로 갑니다. 뇌로. 일부분은 뇌로 가요. 뇌로 가서 어떤 뇌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그 트립토판을 원료로 해서 생겨나는 게 세로토닌이에요. 자, 세로토닌 아시죠? 세로토닌 뭐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 내가 행복하고 기분 좋고 막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서 우리 세로토닌은 되게 좋은 호르몬이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로토닌은 뭔가 나를 각성시키는, 기분 좋게 각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 햇빛이 없어지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낮에 트립토판을 많이 먹고 그리고 이게 세로토닌으로 많이 분비돼서 몸 안에 세로토닌이 많이 축적돼 있어. 그 상태에서 햇빛이 싹 사라지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멜라토닌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멜라토닌의 전,
조금 다른 물질이 트립토판을 많이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 낮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애는 이 사람마다 정원영 프로님이 막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마다 사람 머리에는 시계가 달려 있죠. 시계. 그래서 아 낮이구나, 아 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조절할 수 있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애는 밤이 되면 막 나오기 시작해요. 햇빛이 싹 사라지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낮이구나, 밤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호르몬이고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애가 이 낮이구나 밤이구나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나의 체온이라던가 혈압이라던가 호르몬 분비라던가 나의 이런 생체 리듬을 조절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써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얘가 우리 호흡만 해도 나오는 게 활성산소죠. 활성산소가 암의 원인이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에이즐락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쵸? 이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 암도 걸려. 그쵸? 몸에 염증도 생겨. 그리고 무엇보다 늙어. 그쵸? 활성산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 리듬이라는 게 깨지면서 노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체 리듬 주기를 잘 맞춰주는 게 굉장히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애가 활성산소가 다른 세포에 이렇게 막 들러붙어가지고 얘를 노화시키고 염증을 만들고 뭔가 변형시키고 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세포에 막 이동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멜라토닌은 잠만 잘 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력도 강화시켜주고 이 멜라토닌을 통해서 다른 호르몬들까지 같이 조절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너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멜라토닌이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멜라토닌이 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 막 30대, 40대가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70대가 되면 10대에 20%도 안 나오게 되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멜라토닌의 양이 그냥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태어나서 한 6개월까지는 멜라토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생체 시계가 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낮이고 밤이고 그냥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0대에서 그러니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어때요? 아무 데서나 자죠. 아무 데서나 막 자잖아요. 막 서서도 자고 앉아서도 자고 수업 중에도 자고 막 엄청 시끄러운 데서도 잘 자고 애들 보면 엄청 잘 자죠. 그게 이 멜라토닌이 엄청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프게 이 성장이 딱 끝나는 시기와 동시에 멜라토닌이 막 미친 바이킹 타듯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40대와 50대 사이에 이렇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고 50대가 딱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줄어들게 된다. 자, 앞에서 얘기 드렸던 항산화, 막 멜라토닌이 항산화 역할도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역할들을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늙는 것도 서러운데 그쵸?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멜라토닌이 저렇게 막 줄어들면서 이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들이 다 저하되니까 수면은 당연하고 수면도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도 오게 되고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르몬의 불균형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멜라토닌 꼭 먹어야겠죠. 멜라토닌 꼭.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막 야 이렇게 막 네 말대로 멜라토닌 이렇게 부족하면 멜라토닌 사 먹으면 되잖아.
그쵸.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하지만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선 우선 사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한국에선 안 팔아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라는 걸 그래서 외국에서 직구로 진짜 많이 사서 드세요. 근데 문제는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멜라토닌은요, 체내에 들어가면 딱 2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에 의해서 싹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입면 시간이나 잠드는 시간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게 숙면을 하는데 도움을 주진 못한다. 처음에 잠을 잘 들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거니까 얘기하지 말자고요. 한국에선 못 구해. 그래서 직구로 멜라토닌 먹는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효과가 굉장히 짧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멜라토닌 처방정이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되고 있는 이 멜라토닌은요. 어떤 화학적인 물질을 넣어서 이 멜라토닌을 넣으면 몸 안에서 빠르게 간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고 서서히 분해가 돼서 효과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멜라토닌 처방전. 그러면 그런 약을 처방받아서 멜라토닌을 먹고 내가 잘 자면 앞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해결되지 않아요. 왜? 멜라토닌 처방 약이죠. 약은 뭘 가지고 있어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멜라토닌을 드시고 부작용을 가장 가볍게 일어나는 부작용이 두통입니다. 두통. 두통부터 시작해서 아무데나 잠이 온던가 이 생체 리듬이 잘 맞춰지지 않는 부작용들을 많이 겪으시죠. 그럼 우리 나이트 타임하고 뭐가 다른 건데 우리 나이트 타임은요. 아주 근본적인 이 멜라토닌이 내 몸 스스로 원래 내가 만들던 거잖아요. 만들던 호르몬이죠. 그거를 원래부터 잘 만들고 있었던 걸 나이 먹어서 잘 못 만들게 된 걸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내 몸 스스로가 이걸 잘 만드는 시스템을 강화시켜 주는 게 나이트 타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마넥스의 이 접근법은 뭐든지 다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그 증상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 나이트 타임 자체도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는 내 몸의 환경을, 내 몸의 시스템을 강력하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이트 타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이트 타임을 그래서 시스템이 강화되는데 이게 한 번 먹고 이거 되게 한 번 먹고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차곡차곡 이 시계를 계속 잘 맞춰주면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파마닉스는 드시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그 힘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호르몬은요. 코르티솔입니다. 자, 코르티솔. 코르티솔은 나쁜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코르티솔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면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솔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왠지 코티솔이 나쁜 애 같지만 내 몸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코티솔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애는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은 태초에 우리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맨날 뭐 호랑이가 쫓아온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현대로 진화하기 이전 단계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어때요? 지금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지금 당장 막 동물이 막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쵸?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그 호랑이나 뭐 나를 쫓아오는 저 동물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자, 코티솔이라고 하는 나를 살리려고 싸우거나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되죠. 지금 막 도망가야 되니까 에너지가 몸에 많아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면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금방 잡아먹혀 죽으니까 내 몸에서 혈당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혈당을 다 끌어다가 에너지를 쫙 채워놓고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어서 혈압을 막 올려놔. 이게 코르티솔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반응이에요. 이걸 투쟁도피 반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대인은 죽을 일이 별로 없어. 그쵸? 코티솔이라고 하는 애가 나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를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얘를 쓸 일이 없는 거야. 도망갈 일도 없고 투쟁할 일도 없어. 그러면 어떡해요? 얘네들이 혈당만 높아진 상태로, 혈압만 높아진 상태로 얘네들을 쓰지 못하니까 그냥 그 상태가 지속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그 생명의 위협과는 조금 이 거리가 먼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다 보니까 코티솔의 분비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이게 코티솔이 잘못한 게 아니죠. 점점 높아지게 되고 혈당이 계속 올라가게 되고 혈압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포도당을 계속 쓰니까 내 몸에서 야, 너 포도당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포도당을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식욕을 미친 듯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증가하다 보니 이제 오늘은 인슐린을 다루진 않을 건데 인슐린과 렙틴 저항성이 막 올라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땡기고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티솔에 관한 코티솔은 억울한 거죠. 이 코티솔이 비만의 원인이야 라고 하지만 코티솔이 비만의 원인이 아니더라. 내 몸이 나를 이기기 위해서 코티솔이 분비된 건데 이 코티솔이 분비되는 상황을 제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아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 감소하게 되고 뇌세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골밀도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막 면역세포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막 이런 게 다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코티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자,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필캄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 필캄이라고 하는 애는요. 코티솔을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에선 어떤 걸 처방하냐면요. 세로토닌을 처방해버립니다. 코티솔이 분비되는 상황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티솔이 막 나오는 그 상황을 뭔가 없애기 위해서 세로토닌을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학물질로 세로토닌을 먹게 되거나 이런 호르몬을 먹게 되면 그 효과가 지속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몸이 이런 거예요. 내 몸은요, 약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원래 내가 세로토닌을 만들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캄이 대단한 건 뭐냐면 이 스트레스를 받기 전 상황 내 뇌에서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는 것 같은 뇌파인 알파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티솔의 분비가 되지 않게 만드는 거. 알파파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캄입니다. 대박이죠. 저, 저 오늘 지금 설명을 진짜 미친 듯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샤프 마인드인데요. 이 샤프 마인드는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해요. 사람의 뇌는 앞에서 보여드린 멜라토닌, 수면 이런 게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뇌에 영양가가 안 가요.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또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고 코티솔이 미친 듯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또 이 뇌 영양에 문제를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기분이 좋아.
그럴 땐 집중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근데 내가 되게 우울하고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막 이럴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죠. 뇌의 활성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샤프 마인드는요, 뇌 영양제를 넘어서서 내 기억력을 개선시켜주고 집중력을 개선시켜주고 인지력을 개선시켜주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라고 식약처에서 인증해준 국내 최초의 제품입니다. 그럼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냥 그런 뇌 영양제하고는 질적으로 아예 다른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이요, 잠이 부족하잖아요. 잠이 부족해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을 잘 못 자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코티솔이 막 미친 듯이 나와요. 코티솔이 막 미친 듯이 나오면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들, 인지 기능이 막 저하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이 모든 고리가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수면이 부족해지겠죠. 수면이 부족해지니까 어때요? 코티솔 스트레스 받으니까 코티솔이 또 막 나오죠. 코티솔이 막 나오면 어때요? 살도 찌고 뇌 기능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 360을 한 개의 제품으로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 정도는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 360을 누군가한테 권할 때 이 설명을 한 다음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이 세 가지 제품을 동시에 드셔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완벽하게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정기 구매로 하나씩 드세요라고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저의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인드 360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필캄이라고 하는 애는 과도하게 나오는 이 코티솔이 나오는 환경 자체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알파파라고 하는 애가 많이 나와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지 않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게 필캄이 하는 역할이다. 자, 나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애는 단순히 멜라토닌을 먹어서 잠재우는 게 아니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애는 잠자는 거 말고도 하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체의 기능을 올려준다. 단순히 잠만 잘 자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수면의 질을 개선해준다. 우리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수면이 아니라 숙면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샤프 마인드는 뇌 활성도, 뇌가 막 활동하는 활성도를 높여줘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식약처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기능성 제품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빠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멜라토닌이나 코티트롤에 대해서 코르티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멜라토닌에 대해서, 코르티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연합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날은 인슐린에 관한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가 좀 부족하셨다면 다음 주 화요일 연합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